오늘은 부동산의 정론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개똥 철학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들은 것은 개똥처럼 듣고 그냥 귀에서 싹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을 좀 가볍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면 중과세만 폐지하기만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업에서 있다 보니까 요즘 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느냐를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오를 건지, 과연 왜 오르는 건지 지금 납득이 안 갈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데는 자꾸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고 오르는 데만 계속 올라서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일까를 많이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가격이 이루어집니다. 아담 스미스가 맨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현실은 규제와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변질된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엔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공급이 좀 많은 지역, 공급이 지금 현재 많이 되는 지역들은 분명히 가격 하락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봤을 때 8, 90%는 분명히 하락선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 20%가 이상 현상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공급의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이 안 되고 오히려 수요만 더 늘어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 경제학의 용어는 없지만 저는 그냥 차 대표는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역공급이다. 공급을 역습해서 거꾸로 역공급을 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이 공급된 물량마저도 거꾸로 거래가 닫히기 때문에 역공급이 돼서, 공급이라도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서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개눈감치서 사라짐으로써 역공급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어차피 투자자도 있겠지만 수요가 있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야만 하기 때문에 가격이 거꾸로 오르는 역공급, 역습에 의한 공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세금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별로 쓰지 말아야 될 인터넷 정의된 용어, 존버 세력이 증가하고 있다. 계속 버팀으로써 세금이 언젠가 풀리겠지, 언젠가 양도세 중과 풀리겠지, 언젠가 사람이 모이겠지 하는 버티기 작전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매물이 더 감춰지고 있고, 더 버티면 옛날 97년도 IMF 끝나고 그리고 2008년도 리먼 브러스 끝나고 나서 떨어지고 올라간 걸 봤기 때문에 버티면 오른다, 언젠가는 부동산 오른다 하는 그런 분들의 증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세금을 증가시키면 이미 이 존버 세력들은 매매가 대비 자기가 샀던 금액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버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큰 정신적인 아픔이 없습니다. 손해를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면 결국은 세입자이나 임차인한테 월세나 전세로 올라가게 되겠고요. 또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내가 당장 팔아도 크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 매매가를 올려서 팔아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이 존버 세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웬만한 세금으로 이 오르는 가격을 잡자니 어떤 특정 지역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오르지 않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책이 서울만 바라봤을 때는 맞는 정책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마 이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다. 그러면 저는
저희 개똥 철학으로 말씀드리는 저는 아예 양도세 중과를 풀어버리자. 그럼으로써 역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을 시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더 공급할 수 없고 땅도 없어. 서울에 땅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풀어서 오히려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를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 실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에 공급이 어느 정도 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되고 어느 정도 하락된다 하더라도 중과세보다는 중과세가 더 무서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되더라도 중과세를 물린 것보다는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에 시장에서 매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으로 8년, 9년을 지금 8년에서 10년을 묶어가지고 준공급을 가고 있는데 이 지금 묶고 있는 2017년부터 2018년 때까지 이 부분에 이 주택 임대 사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10년 동안 오히려 역공급이 되죠. 10년 동안 공급을 못하지 않아요. 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하면 요 주택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10년, 8년만 하게 되면은 양도세를 80% 장기 보유 특별 할인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10년 가져가면 100% 할인 공제해주고 또 여기서 사는 아니죠. 농특세는 20% 내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70에서 80%를 할인 혜택을 해주기 때문에 존버 세력이 되면 7, 8년만, 8, 9년만 견디면 자기는 이익이 남는 거죠. 양도세 지금 내는 것보다 더 무섭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도세 중과의 폐지와 더불어서 우리 정부가 아예 주택 임대 사업 한 사람들의 소득이 노출이 이제 올라왔고 제도권으로 올라왔으니까 주택 임대 사업도 자유롭게 팔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또 다시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하고 또 하나 있죠. 역공급의 세력. 재건축, 재개발인데 재건축은 조합 인가 후에는 지금 현재 거래가 되면 조합원의 지위가 박탈당하죠.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있다 하더라도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것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매물이 굉장히 희소해요. 그래서 한두 개만 거래가 되더라도 마치 시장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처럼 국토부에 들어가서 가격 보면 얼마 올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국토부의 가격도 약간의 그 가격을 좀 유지하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시키는 그런 패단도 이제 좀 보이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박탈되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역공급이 돼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희소성이 좀 늘어나서 또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도 양도세 중과세를 2005년도에 잡았지만 대형 평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솟구쳤던 그런 시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의 시기가 오거나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 그 1,000만 원씩 무슨 벌금 내불고 벌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 받은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 추징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풀어준다면 저는 아파트의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동산 앞으로 정책이 바뀌는 추이를 봐서 여러분도 투자에 대한 감각과 방향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